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설정이 일단 정기분포를 줘요. 현재 평균이 68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점입니다 라고 하면서 확률 변수 x를 주고 항상 이 앞에 확률 변수의 내용을 적어줍니다. 현재 이것은 점수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응시한 한 명의 시험 점수가 55점 이상, 55점 이상, 그리고 x가 78점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기분포 표를 이용해달라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이용하려면 뭐가 돼야 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표준 정기분포로 바꿔야만 이 표를 쓸 수 있어요. 그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현재 이것을 표준 정기분포로 바꾸면 0,1의 제곱 z라는 것은 10분의 x-68. 그렇다면 pz라는 것은 현재 55를 넣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3. 그 얘기는 마이너스 1.3이다. 78 넣어주시면 빼주시면 10이니까 이건 1이다. 설명해 주시고 요것을 그림으로 환산해 주면 현재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1.3, 여기는 1이다.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이 표준 정기분포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면 이 경계선의 값을 이용해서 0.34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은 플러스 1.3하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플러스 1.3의 값을 이용해 주세요. 여기는 0.4032, 여기는 0.3413.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달라. 더해주시면 여기는 끝자리는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0.7445.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가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기본적으로 작년도 이제 수능 문제인데 현재 n이 m1, 시그마 1의 제곱이야. 현재 x라는 걸 봤더니 m1, 시그마 1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확률 변수는 x. 또 하나는 확률 변수가 y인데 이번에는 n2, 시그마 2에 대한 제곱이다. 적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가 써 있냐면 이 단어 써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x 값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 모든 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px가 스몰 x보다 같거나 같다. 이것은 p 라지 x가 40-x보다 같거나 크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현재 여기는 표준 정기분포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정기분포 변수가 같기 때문에 이 상태 내에서 값을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평균은 m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x보다 뭔지 모르지만 x보다 같거나 작다. 40-x인데 그거보다 현재 이것이 같거나 크다라고 할 때 이 확률값이 같다는 얘기야. 확률이 같다는 것은 결국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의 가운데 m1이 있다. 그럼 m1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것은 2분의 x1 더하기 40-x1. 그럼 결국 지워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m1이라는 값은 바로 20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m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문제에서 줄 때 뭐라고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현재 스몰 y는 스몰 x보다 같거나 작고요. 그 다음에 라지 x는 기본적으로 스몰 x 더하기 1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정기분포라는 것은 현재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변수의 배치잖아. 근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분산이 작고 분산이 작다는 거는 평균에 몰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값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분산이 커, 그럼 표준 편차가 커 하면은 확률 값은 그만큼 분포도가 평균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고. 그러면 현재 높낮이가 표준 편차에 의해서 어떻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실수 x에 관해서라고 설명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x에다가 내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항상 이게 똑같아야 돼. 균등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설명한다? 바로 표준 편차가 일치한다 라는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표준 편차가 일치하는구나.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같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M1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M1이야. 근데 현재 보이고 M2가 있는데 첫 번째 걸 잡아주면 이건 M2라고 볼게요. M2는 스몰 x보다 예를 들어서 스몰 x보다 같거나 작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고정된 게 아니고 움직일 거란 얘기야. 근데 움직일 때도 얘랑 같으니까 모양을 정리하게 되면 얘와 똑같은 모습에, 왜냐면 x 플러스 10은 얘보다 10만큼 더 크다는 얘기니까 요 위치에 이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모습은 마치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로 M2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x 플러스 1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포도의 모습이 똑같다. 아, 그러면 현재 여기가 기본적으로 살짝 지워주면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림이 이렇게 그려주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 그리고 현재 요 x1에 x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에 그려주니까 여기가 바로 x 플러스 10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그림과 요 그림은 좌우가 어떻다? 평행 이동이 돼 있다. 그러면 M1이라는 이 값의 정체는 바로 M2라는 값을 얼마만큼? 10만큼 옮겨준 내용이다. 그게 바로 확률 변수 x. 그럼 여기가 확률 변수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라는 것을 10만큼 옮겨줘야 같다는 얘기는 평균도 10만큼 옮겨주면 같다. 그 얘기는 M2라는 값이 얼마다? 바로 10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왜냐하면 M1이라는 값은 앞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서 20이라고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여기를 살짝 지워서 여기를 20이라고 적어주고요. 여기를 10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여기를 시그마2라는 것을 시그마1으로 변환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현재 P, 현재 15부터 X가 20까지의 확률과 PY가 얼마부터? 15에서 20. 요거의 확률을 합했더니 그것이 얼마다? 0.477이었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현재 15, 20, 15, 20 맞죠? 예, 이랬을 때 이 확률 값을 이용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다?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표준 정규 분포. 그렇다면 요거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이 변수들도 전부 다 똑같이 표준 정규 분포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여기는 n은 20, 시그마 1의 제곱, 확률 변수는 x니까 표준 정규 분포 바꿔주면 n은 0,1의 제곱, z라는 것은 시그마 1분의 x-20. 그럼 pz라는 것은 15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시그마 1분의 5다. 설명해 주시고 20을 넣어주면 여기 0이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은 현재 10, 시그마 1의 제곱, 확률 변수는 y. 그렇다면 이 내용은 n은 0,1의 제곱, 그리고 현재 여기서 z라는 것은 현재 시그마 1분의 y-10이다.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을 넣어보니 pg라는 것은 현재 15를 넣어주면 얼마 돼요? 여기는 5가 될 거고, 여기는 시그마 1분의 5구나 이게 될 것이고, 20을 넣어준다면 여기는 시그마 1분의 10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인데, 현재 이 그림을 동시에 하나에 나타내보면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 1분의 5다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확률이다 라고 왼쪽에 설명해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해서 시그마 1분의 5부터 해서 어디까지? 시그마 1분의 10이다 해서 요 두 개를 합쳐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잘 보니 현재 이 공간과 현재 있는 이 공간이 똑같죠. 그러면 요걸로 옮겨준다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확률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P, 0부터 라지 Z가 시그마 1분의 10인데 여기가 0.477이다 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 표를 보니까 표를 본다면 0.477이가 어딨니? 라고 한다면 바로 2.0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 값의 내용이 바로 얼마다? 2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그마 1이라는 값은 5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구했고 문제에서 M1 더하기
여기는 20, 시그마2는 시그마1과 같으니까 5. 그래서 값을 더해준다면 바로 25다라는 값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편안하게 가시되 기본적인 개념 정리도 완벽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3번부터 볼게요. 3번 문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딱 보니까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어떤 걸 질문하고 있는가? 앞에 있는 매핑을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이 수업을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따라가 보니 뭐라고 나와 있니? 했더니 바로 평균이 m이야. 표준 편차는 얼마야? 했더니 3분의 m이야. 자, 확률 변수는 x. 자, 이렇게 되면 평균이나 표준 편차에 미정계수가 있네. 그러면 이 문제는 뭐해라? 미정계수를 구해주세요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물어본 것은 라지 x가 현재 2분의 9보다 같거나 작을 때 여기가 0.9987이 나왔다는 걸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표준 정규분포 바꿔주면 0,1의 제곱, 확률 변수는 z 3분의 m. 그리고 여기는 x-m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2분의 9를 넣어주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pz라는 것은 현재 3분의 m, 2분의 9 마이너스 m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가 0.9987이야. 9987. 그렇다면 현재 위에 같은 내용을 그림을 살짝 표현해주면 이 영역을 편하게 빨간 현재 이렇게 초록색으로 정리해준다면 얘보다 같거나 작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봐주면 확률이 이거밖에 될 수가 없죠. 같거나 작으니까. 그러면 0.9987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0.9987이라는 건 적어도 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현재 왼쪽에 있는 여기는 바로 0.5라는 값이 나올 거고 여기가 바로 0.4987이 나와야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0.4987이 뭘까라고 해서 이 표를 봤더니 표에서 얼마다? 3이다 라고 나온 거야. 그럼 여기 자리가 바로 3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이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변수의 내용이 3이구나. 그렇다면 현재 3분의 m, 2분의 9 마이너스 m 이것은 3이다 이 될 거고요. 분모에 있는 걸 통째로 넘겨준다면 2분의 9 마이너스 m이란 3분의 m과 3을 곱하니까 m이다 정리할 수 있고, 그 산수를 정리한다면 2분의 9는 2m이고 결국 m이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바로 4분의 9라는 값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현재 몇 번? 4번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봤더니 네 번째에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니? 했더니 이번에는 양수 t에 관해서 항상 제한 범위가 수책에 나오면 항상 밑줄 쫙 그어주세요. 양수 t에 관해서 n은 1,t의 제곱이다. 확률 변수는 x가 되겠죠. 그런데 px가 얼마? 5t보다 같거나 작아.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게 2분의 1 잡아주는 건 바로 여기가 위치가 뭐다? 평균이다 라고 설명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위치가 어디 있을까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봤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얼마다? 평균에 해당하는 바로 얼마다?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OT가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려면 얘보다 어떻게 돼? 이 값보다는 같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오른쪽에 여기에 OT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야 OT보다 같거나 작은 게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니까. 그 얘기는 결국 1보다는 OT가 같거나 크고 T라는 값이 얼마보다? 5분의 1보다 같거나 큽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 제한범위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것보다는 라지 X가 라지 X보다는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이 현재 최대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이거의 최대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통해서 구해야 하는 값을 K라고 할 때 1000K가 얼마야?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저 표를 이용하려면 표준 정규분포 표로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n은 0,1의 제곱이고 그렇다면 z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t분의 x-1이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넣어준다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서 1을 빼주고 t로 나눠줘. 지워질 거고 t로 약분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약분하니까 이거 t 마이너스 1이구나. z는 이게 되는 거고. 같은 요로 넣어주시면 여기가 플러스일 뿐이니까 얘는 t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최대를 가질 때 그 값이 얼마냐 묻는데 현재 요것은 범위 자체가 구간의 길이가 얼마짜리야? 라고 한다면 구간의 길이가 2짜리다. 구간의 길이가 얼마다? 2인 상태에서 범위를 왔다 갔다 요 간격 2를 유지하고 왔다 갔다 해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평균이니까 여기에서 가장 어떻게 요 간격이 딱 2를 두고 있으면 어떨까? 그때가 제일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현재 요것의 중점이 뭐야? 바로 t라는 거야. 그러면 t가 어디 있어? 라고 한다면 t는 현재 0보다, 현재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설명돼 있죠. 그러면 t가 얼마보다? 5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는 설정 안에서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현재 요 값은 현재 이렇게 될 것이고 현재 여기가 0, 그 다음에 t라는 것은 얼마보다? 5분의 1보다. 그러면 t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서 좌우 길이가 얼마 정도 되게? 1 되게 잡아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가 그래도 가장 평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확률의 총합은 크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t가 가장 0에 가까웠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t가 얼마보다? 5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0에 가장 가까운 t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바로 5분의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넣어주시는 순간 이것은 이제 p 5분의 1을 넣어준다면 t가 얼마일 때? 5분의 1일 때를 입력해 주세요. 5분의 1은 얼마야? 0.2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0.8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0.1을 더해주는 순간 여기는 바로 1.2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그림은 현재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범위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0.8이고 마이너스 0.8 여기는 1.2다 라고 하는 상태에서의 확률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1.2일 때가 얼마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 표에서 여기는 0.38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0.8은 0.288이 된다 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더했을 때 8 더하기 5는 3이 될 거고 하나 올라가면 9 더하기 8이니까 7 하나 올라가면 6 0.673이 나온다. 그래서 1000K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바로 1000 곱하기 673 0.673 이렇게 적어주시고 결국 완성된 최종 정답은 673입니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답까지 다 구했는데 하나의 정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지 않는가? 확률이 2분의 1인데 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지 않지?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해줄게요. 표준 정규분포 활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를 활용할 때가 언제일까? 표준 정규분포 활용.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꼭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문장 안에서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단어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 표준 정규분포로 전환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현재 뭐라고 써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도 현재 마지막에 구하는 값을 현재 보면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표를 이용하려면 뭐 해라? 확률 변수를 Z로 바꿔라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현재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이 0.477이다. 이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바로 이 표로 내용을 바꿔달라. 그럼 이 변수인 Z로 모든 모양을 바꿔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야.
또 하나, 현재 여기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용하려면 확률 변수 Z로 바꿔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이 나왔을 때만 여러분들이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한 표준 정규분포표의 과정으로 전환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떨 때야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확률 변수가 두 개 이상,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나 Y 이런 것들로 현재 등장하여 결합할 때, 결합 혹은 비교할 때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결합 또는 비교할 때. 아시겠죠? 그러면 확률 변수가 다른데 어떻게 결합을 해? 어떻게 비교해? 예, 그럴 때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로 내용을 바꿔서 값을 계산해달라라고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현재 이 내용 책에다가 적어주시고 유형의 맵에도 업데이트해서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후반부 문제인 5번, 6번, 7번, 8번, 9번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